예, 오늘 소개할 책은 이름이 재밌죠? 벌거벗은 통계학. 다트머스 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찰스 윌런 교수의 책입니다.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통계학을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용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 마크 트웨인이 그 소설가죠. 이런 말을 했답니다.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 라고 합니다. 사실 통계는 수학으로 이 수치 데이터를 분석한 거라서 객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숫자를 어떻게 속입니까? 라고 하지만 그 숫자를 어떻게 도출하는가, 또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소개팅에서 소개시켜줄 남자는 정말 성격이 너무 좋다. 라고 하는 말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가보니까 진짜 이 사람 너무 사람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말 자체는 참인데요. 근데 이 여성이 이 남자를 만날 때 성격만 관심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다른 것에도 관심이 있는데 그런 말을 숨긴 겁니다. 즉 이 남자가 사실은 엄청나게 빚이 많은 남자인데 그 말은 쏙 빼고 성격이 좋다는 사실만 얘기해 줬는데요. 통계를 이용한 거짓말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다음 경우에 좋아졌나요?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35개 주에서 작년에 소득이 크게 늘어났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근데 야당에서 대통령이 무슨 말이냐, 미국인의 70%가 작년에 소득이 감소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참일 수가 있을까요? 답은 그럴 수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주가 50개가 있어도 그 주마다 사는 사람의 수가 제각각입니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주를 5-6개 합친 것보다 거기에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죠. 그래서 그 대도시에 사는 인구가 많은 주의 소득이 낮아지고 시골에 몇 명 살지 않는 그런 주의 소득이 올라갔다면 이 두 가지가 모두 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70%가 못 살아도 35개 주가 잘 살면 될 수도 있다. 어떠나 이런 거는 사실 가치 판단의 문제라서 통계학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이죠. 결론은 뭐냐면 통계학은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람들이 다 보기가 힘들어서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 줍니다. 저희가 대학교에서 학생을 뽑을 때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1점 몇이다 이러고 뽑죠. 근데 사실 그 1점 몇이라는 거는 그 학생에 대한 요약이고 그 학생의 1학년 때부터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쭉 나온 그 두세 페이지 되는 성적표를 다 읽어봐야 되죠. 근데 사실 그것도 요약입니다. 이 학생이 1학년 1학기 국어 성적이 B인데 2등급인데 사실은 왜 2등급이 됐나? 2등급에서도 위인가 아래인가?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많은데요. 이걸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학생에 대한 요약을 딱 점수 1.5등급 또는 B 학점 이제 이런 식으로 알려주게 되는데 따라서 이런 통계 숫자가 그 모든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는 건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학점이 3.9인 학생, 학점이 3.3인 학생에 비해 무조건 우수할까요? 3.9인 학생 중에는 전공은 최소로 듣고 쉬운 과목만 수강한 학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3.3인 학생은 대부분이 4.0이 넘는 그런 학생인데 이상하게 교양 과목 2개에서 뭐 실기에서 사실 교양 과목은 전공 과목이 아니라서 취미로 듣는 거라 중요하지 않은데 한 두 과목을 망쳐서 D-를 받는 바람에 성적이 나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자료를 놓고 평가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일일이 자세히 평가할 시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통계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통계에서 중요한 거는 판단력이 수학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중 일부는 침묵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를 한번 보실까요? 아바타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타이타닉, 다크나이트, 스타워즈 4, 슈렉 2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여태까지 그 영화를 상영한 것 중에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린 영화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몇 년 전의 데이터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영화들이 상당히 다 최근 거예요. 2000년 5개 중에 2000년대 들어선 게 3개고요. 타이타닉은 거의 97년이니까 2000년이고요. 다만 스타워즈가 77년이라서 좀 예전입니다. 예전에는 영화가 인기가 없었나요? 그게 아니라 이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영화 티켓이 10,000원인데 예전에 저희 아버님 때는 영화 티켓이 10원, 20원 하던 때도 있었겠죠. 그거를 10원, 20원을 한다고 치면 도저히 티켓 10,000원짜리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100명이 봐야 한 명 본 거와 비슷하게 되니까요. 왜 그러냐? 물가가 올랐죠. 그때는 월급이 100원 정도였는데 10원이면 상당히 비싼 돈인데도 사람들이 가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가를 조정하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영화를 도출해 봤더니 1위는 1939년에 나온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였다는 거죠. 모든 영화가 65년, 56년 등 옛날 영화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게 됩니다. 즉 옛날 분들이 영화를 저희보다 더 많이 보고 옛날 영화가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면 지금보다 더 인기가 있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통계가 조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휴스턴의 한 교육감이 되자마자 중퇴율을 몇십 프로에서 1.5%로 줄이는 획기적인 이런 업적을 내서 미국 전체 교육부 장관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나중에 자세히 조사해 봤더니 중퇴한 학생이 없어졌는데 갑자기 전학을 보거나 검정고시를 보거나 외국으로 이사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전학가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고 검정고시는 응시하지도 않았고 외국에 갔다는 학생들이 외국에 안 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이 휴스턴 교육감이 각 교장들에게 중퇴율을 낮추지 않으면 너희 승진을 안 시켜주고 교장에서 해임시키겠다라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들은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중퇴율을 갑자기 낮춥니까? 그러니까 거짓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1.5%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적게는 25%에서 50%의 학생들이 여전히 중퇴를 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조작을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또 환자를 의사가 수술했는데 내가 수술한 환자 중에 몇 명이 사망하는가 이거 중요하죠. 수술을 잘못했으니까 사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환자 사망률로 너의 인사고과를 평가하겠다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환자 중에 의사가 딱 보면 얘는 수술을 심지어 안 해도 날 수도 있는데 뭐 수술하면 당연히 낫는 이런 환자가 있습니다. 절대로 죽을 염려가 없죠. 수술 안 해도 안 죽는다. 이런 환자는 열심히 수술을 하고요. 이 환자는 수술을 해도 살까 말까고 근데 수술 안 하면 죽지만 이런 환자는 수술을 하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수술을 거부하면 뭐 생존율 100%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통계라는 게 무슨 자연의 현상을 갖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간이 관련된 통계는 항상 이런 점에 조심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를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설문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여론조사 같은 설문을 하는데요. 이 설문이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 악의적인 실험을 해봤는데요. 미국 변호사들에게 로스쿨의 리스트를 주고 우수한 순서대로 이렇게 랭킹을 매기라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대학인 펜실베니아 대학 로스쿨이 많은 변호사에 의해서 아주 상위권에 좋은 로스쿨이라고 평가가 됐다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펜실베니아 대학에는 로스쿨이 없었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이 유명하지만 펜실베니아 대학에는 로스쿨이 없는데 변호사들이 바쁘니까 쭉 리스트를 보고 펜실베니아 대학에도 로스쿨이 있겠지라고 높은 점수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문을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있고요. 뭐 설문의 문제랑은 좀 다른 건데요. 이분이 한번 분석해 봤더니
집에 텔레비전 수와 자동차 수를 합친 것과 그 학생의 성적, 그 집 학생, 자녀들의 성적을 봤더니 이게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좋죠. 저희가 고등학교 학생들 성적을 막 시험 보고 고등학교에서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너희 아버지 자동차 몇 대시니 어머니 텔레비전 몇 대 갖고 계시니 그거 합쳐갖고 야 너는 그럼 우수한 게 분명하다. 어떻게 텔레비전 5대 자동차 3대냐? 너는 저기 제일 좋은 스카이 대학 와라 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이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애들이 어떻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학교를 잘 갑니까? 자동차 타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데는 부모의 능력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겁니다.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애도 공부를 잘하고 또 한편 부모가 능력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자동차와 텔레비전도 집에 많이 보유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해석을 잘못하면 엄청난 오해와 잘못된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통계학 자체는 항상 객관적으로 나오지만 이것이 무지에 의해서이든 아니면 잘못된 의도에 의해서이든 이게 잘못 사용되면요. 사회가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확률이 아니고 사람이 실수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비행기 항공회사 임원입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 엔지니어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철새들이 많이 날아다녀서 비행기 엔진이 철새가 빨려 들어가서 고장이 나기 쉬우니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괜찮습니다. 비행기 엔진에 철새가 들어가서 고장날 확률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만 번당 한 번인데 우리 비행기 엔진이 2개이기 때문에 1만 곱하기 1만 즉 1억 분의 1입니다. 바보죠? 왜일까요? 1만 번의 1은 맞는데요. 그 철새가 날아다니면 왼쪽 엔진에만 들어가고 오른쪽 엔진에는 안 들어갑니까? 이 1만 번당 한 번이지만 같은 비행기의 엔진은 왼쪽이 들어갔을 경우에 오른쪽이 들어갔을 확률이 거의 90 몇 프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못 확률을 계산하면 완전히 잘못된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공군사관학교에서 미국에서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 어떤 학생들이 그 자격시험을 잘 보나 봤더니 젊고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대학을 졸업한 교수들이 가르친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하더라. 결론은 뭘까요? 역시 젊고 이게 좀 헝그리 정신이 있는 안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교수로 많이 삼아야겠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이 많은 교수들은 너희들 공군사관학교 나와서 조종사를 하는데 이까지 시험보다는 조종할 때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험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지식을 가르치고 또는 전투에서 무슨 친구가 죽었을 때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철학 같은 걸 가르치는데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그 어떤 통계를 갖고 어떤 정책을 짤 때 또한 이렇게 수치로 표시될 수 없는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책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이런 정도의 얘기가 실려 있으니까 한번 보십사 하는 거고요. 책은 통계학을 수업에서 배운 학생들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계학을 그냥 배우면요. 도대체 왜 배우는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건 통계학도 나름 착실하게 쉽게 설명을 하면서 그거를 학생들이 와닿을 수 있게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이 통계학에 적용했을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사실 통계학에 대한 설명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학이 어떻게 보면은 친절한 교과서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그 부분은 재밌어 보이지만 왜 이게 문제인가를 설명할 때 상당히 조금 전문 지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상당히 각오를 하고 읽으셔야 되는 책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